안녕하세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해보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계시면 아마 마음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11월 14일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거든요. 맞습니다. 한 달 만에 13% 넘게 빠진 건데 특히 모두가 기대했던 그 10만 달러 선 회복이 자꾸 막히니까 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게 이제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극도의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요? 네. 이틀 만에 비트코인 ETF에서 11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로 돌아섰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아주 명확해요. 이 하락이 혹시 또 다른 크립토 윈터, 그 혹독한 암호화폐의 겨울이 시작되는 신호일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네, 더 중요하게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보죠. 도대체 비트코인 가격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의자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실 경제의 불안정성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과 같아요. 아, 그렇죠. 당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선뜻 위험 자산에 큰 돈을 넣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다. 그러면 일단 멈추고 지켜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두 번째 용의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CME 그룹 데이터를 보니까 12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약 55%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의 자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가요? 네,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은행 예금 같은 안전한 동네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럼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암호화폐처럼 좀 더 위험하지만 기회가 있는 동네로 탐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하 아직 확실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투자자들은 굳이 그 위험한 동네로 떠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새로운 자금의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네.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정말 엄청났잖아요. 친암호화폐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기관들의 자금 유입 같은 좋은 소식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 파티가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떤 파티든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단기간에 너무 뜨거워졌다면 잠시 열기를 식히는 시간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열기가 식는 과정이 이게 잠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겨울이 오는 건지 판단하는 거겠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지금이 정말 크립토 윈터의 시작일까?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소셜미디어는 온통 겨울이 온다는 말로 뒤덮이는데 이 크립토 윈터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정해진 기준이라도 있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약세장처럼 명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주식은 보통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공식적으로 약세장이라고 부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런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느낌 같은 건가요? 느낌에 가깝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인 심리? 네. 가격이 30% 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이제 정말 끝났나 봐. 회복은 불가능할 거야. 같은 비관적인 생각이 시장 전체를 오랫동안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 불과 6주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겨울이 왔다고 단정하는 건 좀 성급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지금의 하락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지 비교해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전의 큰 하락들은 어땠나요? 데이터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2021년 4월 비트코인이 63,500달러를 넘어서면서 모두가 환호했죠. 네, 기억납니다.
그런 거요? 빨기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50%가 넘는 하락이었죠. 50%요. 정말 엄청났네요. 그때도 크립토 윈터 이야기가 나왔겠군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해 11월에 어떻게 됐죠? 6만 7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아, 맞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2022년 1월에는 다시 3만 5천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때도 거의 50% 가까운 조정이었어요. 와, 가장 최근인 작년만 봐도 106천 달러를 돌파한 후에 올해 4월에 7만 6천 달러까지 거의 30%가 하락했고요. 와, 듣고 보니 이런 급락이 처음이 아니네요. 오히려 이게 뭐 일종의 패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정해주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죠. 그게 뭔가요? 이런 큰 폭의 조정은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이 항상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감정이 휩쓸리기보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혹은 뭐 더 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진정하는 것과 별개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물론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결정?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 더 늦기 전에 팔아야 하나 하는 공포가 들고 반대로 지금이 싸게 살 기회 아닐까 하는 탐욕이 들기 마련이죠. 맞아요. 그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내가 처음에 왜 비트코인에 투자했지? 아, 만약 여러분의 투자 이유가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면 지금의 가격 하락이 그 기술의 가치를 훼손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팔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신의 첫 투자 논리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첫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군요.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럴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전체 자산 중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5% 미만이라면 설령 최악의 크립토민터가 와도 여러분의 삶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단순히 주식, 채권, 암호화폐로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분산이 되어 있나요? 아, 그 안에서도요? 네. 예를 들어 단순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탈중앙화 금융, NFT, 공급망 관리 이렇게 각기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나눠 투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단순히 가격 상승에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성공에 베팅하는 거예요. 시장의 감정이 차가워져도 어딘가에서는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요.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분산 투자를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이건 아마 경고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사용을 피하라는 거죠. 네, 이건 전략이라기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수칙에 가깝습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죠. 1,000달러만 가지고 5,000달러, 10,000달러를 투자하는 효과를 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고요. 위험이 그냥 커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증폭된다고 봐야죠. 증폭. 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시장이 여러분의 예상과 반대로 10%만 움직여도 10배 레버리지를 썼다면 여러분의 원금은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강제 청산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재기할 기회조차 없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은 정부 셧다운이나 금리 정책 같은 거시경제 요인, 즉 우리 바깥의 큰 파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둘째, 과거 데이터를 보면 지금의 하락이 고통스럽긴 해도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일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크립토 윈터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조정은 여러 번 있어 왔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결론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첫 투자 원칙을 되새기고 포트폴리오를 현명하게 분산하며 특히 레버리지는 멀리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시장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위험 위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위험을 관리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는 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발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쩌면 이렇게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식는 것이 과열된 투기적 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술 혁신이 조용히 하지만 더 단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